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일상의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 인식을 드러낸 시다. 화자가 중시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시인이 김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1921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짧은 생을 살다 가셨죠. 김수영 하면은 우리나라 젊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인, 또 영원한 청춘,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5, 60년대입니다. 5, 60년대 주로 활동했는데요. 초기에는 모더니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 이 모더니즘이라는 시는요, 약간 좀 난해한 시입니다.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시에서 굉장히 이미지 있죠. 특히 시각적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추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모더니즘 시인 하면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정지용 같은 시인이 있죠. 시에서 굉장히 어느덧 절제되어 있고 시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시인이죠. 김수영 시인은 초창기에는 이 모더니즘 시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좀 시세계가 바뀌어요. 뭘 계기로 바뀌냐면 4.19 이후에는 어떤 시를 썼냐면요. 참여시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참여시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시대의 부조리, 모순 등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종류의 시를 일컬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의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서 이러한 시 경향의 시를 썼던 것을 참여시다. 이러한 시인을 참여시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잠시만요. 자, 이러한 시인 중에 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김수영하고 또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대표적인 시가 있죠. 이 두 분, 개그맨 신동엽하고 동명이인이지만은 그 개그맨 신동엽은 아니죠. 김수영과 신동엽이 대표적인 5, 60년대의 참여시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김수영을 이야기할 때 참여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에는 모더니즘 시를 썼지만요. 자, 그럼 1950년대, 60년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50년대는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고 피폐해졌던 시기였겠죠. 거기에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었죠. 정권을 잡았었고 60년대는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50년대, 60년대 굉장히 격동기인데 이때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여기 시대의 부조리나 모순 등에 저항이 있다라고 했죠. 이때 50년대, 60년대 어떤 부조리와 모순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독재를 했죠, 독재. 예, 독재를 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판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비판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는, 눈이라는 시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1950년대에 나온 시인데, 이때는 보면은 이승만 정권 시절이에요. 이승만 정권 시절인데, 이분도 점점 갈수록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독재를 하고 탄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수영 시인이 약간의 시적인 비유와 함축적인 그런 시어, 상징을 통해서 당대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부정적인 현실이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약간 참여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죠. 물론 우리가 뭐 고전 시가나 조선시대에 무슨 시조나 이런 거 보면 눈이라는 게 뭐 고통이다, 뭐 시련이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깨끗하고 약간 순수한 이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일단 여기서 있다, 있다, 또 쭉 가면은 3면에도 눈은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문장의 형태 중에서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평서형. 동그라미. 평서형. 평서형. 평서형 문장을 반복했다. 자, 있다라고 약간 좀 확신적인, 확정적인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평서형 문장을 반복하면서 대상이 지닌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확신을 드러낸다. 확신. 라고 볼 수 있겠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떨어진 눈. 떨어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눈을 말하는 거 있죠. 이것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있는 겁니다. 고통을 견디며 살아있는 어떤 존재냐? 순수한 생명성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시에서의 시어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 말고도 함축적 의미가 있잖아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여기에서 떨어진 눈은 이러한 것을 이제 상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현실 세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 이게 1년인데요. 1년에서 마당 위에 눈이 떨어졌어요. 그 눈은 어떠냐? 순수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순수한 생명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를 보겠습니다. 기침을 하자. 대표로는 대표적 참여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참여 시인 김수영 시인 등이 있다는 거고요. 기침을 하자.
1년하고 조금 끝에 어미가 달라졌네요. 이타라고, 평소형 어미를 썼는데, 기침을 하자라고, 요거는 약간, 권유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 기침을 하자. 좀 특이한 게 나왔으니까 봅시다. 네모로 치겠습니다. 젊은 시니어 기침을 하자.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 나왔고요. 또 기침을 하자 많이 나오네요. 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맨 마지막 여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마음껏 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모라고 되어 있죠, 네모. 예, 이건 동그라미고요. 동그라미는 평소형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는 뭐예요? 얘는 권유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를 우리는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청유형이 되겠네요. 청유형을 반복했습니다. 뭘 하자고 이렇게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공동의 행동을 할 것을 네, 다시 하겠습니다. 공동의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하는 효과를 준다. 청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뭐 하자라는 이야기죠. 기침을 하자 했습니다. 기침. 자, 그래서 기침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침. 자, 기침은 뭐예요? 기침 H 하면은 뭔가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자, 이건 어떤 행동이냐. 불순물을 뱉어내는 겁니다. 불순물을 뱉어내는 이걸 이제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정화행위라고 합니다. 정화행위다.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침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뭔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젊은 시니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했습니다. 왜 눈 위에 대고 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눈 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눈 위에다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행동.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눈이 뭐 진짜 보겠습니까마는,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이건 다시 말하면 뭘까요? 당시 시대에는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위에 대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렇지 못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2021년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당시 김수영 시인이 살고 있던 이 당시는 하고 싶은 말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사실 뭐 정부 비판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사회 비판을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잡혀간다든지 이런 가서 끝난다든지 고문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거 마음 놓고 언론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도 뭐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사회 비판을 한다든지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마음 놓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침을 마음 놓고
못했다는 거죠. 예, 언제? 당시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연까지 봤고요. 이연에는 어떤 뭔가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해주는 행위, 기침을 하자고 뭔가 권유하는, 청유하는 내용이 있네요. 눈은 살아있다. 여기 1년하고 비슷하네요.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표현인데요. 물론 모더니즘 시를 약간 써서 그런 경향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초창기 시를 보면 조금 난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이게 완전히 참여시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좀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봐야 돼. 이 시는 완전히 참여시로 넘어가는 그 뒷부분의 시는 완전히 굉장히 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참여시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약간 무기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기력하다. 왜냐면 우리는 죽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의식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보통의 감정마저, 보통의 감정마저, 외면한, 무기력한 존재, 무기력하단 말 알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예. 약간 그런 존재,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죽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10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이 된가요? 하면서 난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것을 저항하고 싸우겠다. 삶에 대해 초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시에 그런 부조리하고 약간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는 겁니다. 맞서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1번보다는 약간 2번이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아직 녹질 않았네요. 이거는 새벽이라는 것은 눈이 금방 녹은 게 아니죠. 지속적이다. 생명력을 유지한 겁니다.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보여주는 시간. 또 약간 요거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새벽이라는 거는 새벽이 온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독재 시절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도래하기 시작하는 희망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눈이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이게요. 강한 생명을 지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는 말 또 나왔네요. 그죠? 누구 보고 기침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젊은 시인, 그죠? 젊은 시인 보고 기침을 하라고 했네요. 젊은이는 뭘 나타내줘요? 젊은 사람들의 약간 비판, 저항, 희망,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화자가 젊은 사람들 보고, 또 김수영은 시인이니까 젊은 시인이라고 했죠. 꼭 시인만 그러고 시인만을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기침을 하자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그 세상을 좀 바꿔보고 좀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뱉자. 눈을 바라보며. 자, 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읽어보았을 때, 눈이라고 했을 때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존재다. 그죠? 또, 무기력한 존재들에게, 무기력한 존재들. 아까 여기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무기력한 존재죠. 그죠? 무기력한 존재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 각성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존재. 얘들에게는 위로와 고무의 역할. 교무가 아니라 고무입니다. 고무. 뭔가 약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웃돋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글씨가 좀 그런데 위로죠. 위로. 요거 왜냐면 아까 요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무기력한 존재라고 해석한다면 그건 각성의 역할을 해준다.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에 맞서는 존재에게는 위로와 공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가래를 내뱉는 기침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가래라고 하는,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순물, 또 부정적인 것, 모순, 부조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뱉어버리자는 거예요. 그죠? 뱉어버리자.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참된 가치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눈이라고 하는 참된 가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하면서 가래를 뱉어버리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보니까 눈과 가래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것이고, 그죠? 순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래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불순한 것이고, 부조리하고 부정적인 것이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게 기침이죠, 기침.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껏 뱉자. 마음껏 뱉자. 이런 거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가 바로 마음껏, 이렇게, 치우지 말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하는 겁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저항하고 비판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그러한 정의로운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 김수영 시인은 짧은 생을 살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시인들에게 하는 글 쓴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기존에 있는 시단에 있는 시인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독재하고, 뭐,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맨날 무슨 뭐, 시인이, 소설이니, 예술 타령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에 비판하고 저항해야 된다. 온몸으로 저항해야 된다. 어? 그것이 우리 시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성의 그런 시단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도 보면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김수영 시인이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젊은 시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 김수영 시인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그러한 일생, 비판 정신, 그런 저항 정신을 본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년은 굉장히 좀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 아마 버스인가 트럭인가가 인도로 돌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분이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암살당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 김정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